안녕하세요. 저는 베노라입니다. 이틀 전 언니의 약혼식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언니가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가난한 쓰레기 노동자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가 지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직은요. 그녀의 모욕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 그날 저녁의 메뉴 일부인 것처럼요. 부모님도, 형도, 아무도 저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손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나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져버렸어요. 자신의 손으로 지은 방에서 투명 인간이 된 적이 있나요? 그 메시지는 오후 3시 직후에 도착했어요. 테스트 키친에서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던 중 카운터에 놓인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어머니 클라린다로부터였어요. 드문 일이라 심장이 뛰었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이솔다의 약혼식 저녁 식사, 목요일 오후 7시, 알덴의 메종베르데 인사도, 서명도 없었고 당연히 메종베르데가 제 것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지붕 위에서 소리쳐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이 가족은 한때 나에게 위생작업은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내 플래그십 레스토랑을 선택한 아이러니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들은 단순히 잘다의 이미지에 어울릴 만큼 세련된 곳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나는 깨끗한 수건으로 손을 닦고 화면을 응시하며 그 어이없음을 받아들였다. 가지 않는 것도 고려했다. 내 안의 일부, 여전히 두꺼운 피부를 키우려는 부분은 평화를 지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조용한 부분, 그들이 한때 지우려 했던 그 소녀가 속삭였다. 가라. 그들이 내가 만든 공간에 앉게 해라. 그래서 나는 갈게요. 라고 답했다. 목요일 저녁, 나는 10분 일찍 도착했다. 봄철 나슈빌은 이례적으로 따뜻했고 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공유 차량에서 내려 인도에 발을 내딛자 슬레이트 회색의 단순하지만 잘 맞는 드레스를 입었고 머리를 올려 묶었다. 클랜드라에게는 결코 충분히 화려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나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 주었다. 메종 베르데의 간판은 마지막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정문으로 들어섰다. 마커스, 우리 측 매니저는 호스트 데스크 근처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보통 나는 뒷주방이나 업무 후 회의 때 들어왔지 손님으로 온 건 처음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코 퀸이 데오도란트를 잊었을까 기다리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자 캡션이 눈에 들어왔다. 이솔다가 그날 오후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필터로 처리된 쓰레기통 사진에 티아라 이모티콘이 겹쳐져 있었다. 제 이름은 태그되지 않았지만 시기와 톤은 충분히 명확했다. 그녀는 항상 미소와 함께 잔인함을 선호했다. 젊은 서버가 다가왔다. 새 직원인 것 같았다. 고객님, 6번 테이블 근처에 흘린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는 뒤쪽에 있는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라고 그는 말더듬으며 마커스가 신속히 개입했다. 그분은 미첼 가족과 함께입니다 라고 마커스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서버는 속삭이며 사과하고 서둘러 떠났다.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 오늘은 모든 오해를 바로잡는 날이 아니었으니까. 관찰하는 날이었고 어쩌면 정말로 뭔가를 되찾는 날이었을지도 몰라. 가족은 당연히 이미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내가 직접 구한 재활용 목재 샹들리에 아래의 말이다. 클러린더는 연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이 순간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웬델, 내 아버지는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이솔다, 기솔더는 항상 우아한 모습으로 아이보리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팔을 알덴스, 올던즈의 팔에 감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링크드인 프로필 사진에서 나온 듯 했다. 날카로운 정장, 단단한 악수, 영혼은 전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클라린다는 내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그녀의 가드니아 향기가 강하게 풍겼다. 베노라, 그녀는 서버를 인정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다. 너 일찍 왔네? 정시에 왔어요. 나는 시계를 흘깃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솔다는 일어나지 않고 뺨을 내밀었다. 편안해 보여요. 그녀가 말하며 내 들에 스를 스캔하듯 바라봤다. 알덴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는 예에 바르지만 공허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말했다. 마치 2년 전 비즈니스 패널에서 잠깐 마주쳤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는 소개하지 않았네요. 그는 지금도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샴페인이 따랐다. 대화는 결혼 계획, 손님 명단, 장소 러지스틱스, 허니문 논쟁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조용히 마시며 대부분 무시당했고 가끔 포함되는 듯한 조각을 받았다. 새로운 지속 가능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했을 때 클러린더는 깜빡이며 그건 좋네요 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직원들은 내가 훈련시킨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나는 세부 사항을 눈치챘다. 접시의 온도, 장식물의 정밀함, 빛이 중심 장식을 감싸며 손님들의 눈에 반사되지 않는 방식. 모든 요소가 긴장 속에서 속삭였다. 그중 아무것도 내 가족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클라린다가 첫 코스 중에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드레스, 그녀는 머리를 기울이며 말했다. 매우 실용적이네요. 당신의 일처럼 말이죠. 나는 강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역할을 한다. 웬델이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알덴에게 그는 울림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가족의 이름, 비전, 우리의 미래를 높일 남자에게.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사는 환하게 웃었다. 클라린다는 승인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어쨌든 플루트를 들어 올렸다. 거품이 낮은 빛을 반사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들은 내가 선택한 식기류로 만든 식탁에서 내가 디자인한 메뉴를 먹으며 내가 앉은 자리를 모르는 남자를 위해 건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축배의 일부조차 아니었다. 그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감사함이나 적어도 인정이라도. 하지만 받은 것은 같은 것이었다. 고급스러운 리넨과 예의 바른 미소로 감싸인. 은식기가 도자기와 부딪히는 소리가 대화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렸다. 하지만 나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웬델은 알덴에게 아버지의 어조로 말했다. 이 결혼식은 문을 열어줄 거야, 아들아. 헤스팅스와 갈만 같은 연결고리는 쉽게 얻어지지 않지만 이제 그들은 너를 위해 나설 거야, 클라린다. 늘 사회적인 사진작가처럼 자랑스럽게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누가 누구 옆에 앉았는지 열거했다. 나는 언급되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 최근 여행, 자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나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장식용 선인장이나 다름없었다. 에피타이저가 도착하자 클라린다는 청소년 시절부터 모든 갈라, 기금 모금 행사, 사진 촬영에서 보여준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돌아섰다.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니? 공공위생, 그 말은 마치 불쾌한 것에 발을 디딘 것처럼 나왔다. 눈도 안 깜빡였어.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네, 내가 대답했다. 이제 그걸 배우려는 대기 명단까지 생겼대. 그녀는 긴장을 풀며 웃었다. 마치 내가 장난치는 것처럼. 어쨌든 모두에게 목적은 필요하니까 그녀가 말했다. 비록 조금 비정통적이라도 발덴이 그 대화를 지켜보는 걸 포착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식탁에서 누군가가 예의 바르게 비판받는 걸 본 적이 없었을 거야. 웬델이 일어나 잔을 들었다. 알덴을 향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연습된 듯 했다. 이 가족을 높여줄 사람, 그의 열정, 비전, 그리고 정직함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줄 사람에게. 테이블은 박수로 가득 찼다. 이솔다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반지가 촛불에 반짝였다. 클라린다의 눈이 촉촉해졌다. 자부심 때문인지 샤르도네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도 잔을 들었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한 모금을 마시며 한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를 만들었는데 왜 나만 보이지 않는 걸까? 몇 분 후, 먼 친척이었던 것 같은 여자. 이름이 말러리였던 것 같은데 물었다. 그래서 베노라, 정확히 뭘 하는 거야? 단순한 질문이었다. 너무 단순했어요. 입을 열기 전에 이솔다가 손짓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친환경 쓰레기 스타트업 관련 일을 해요. 상업 공간용 퇴비화 같은 거 같아요. 테이블 주변에 긴장된 웃음이 흘렀어요. 알덴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지소 당신은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잖아. 클라린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모욕을 받은 듯 나프킨을 조정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웃음을 지으며 지난 7년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일궈낸 것 같지 않았고 그들이 그 레스토랑에서 대기 목록이나 출입 심사 전화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나라는 걸 모르는 척했다. 내 침묵은 이빨을 드러냈다.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광택이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하이힐이 규칙적으로 올리며 뒤쪽 복도로 걸어갔다. 주방 창문을 지나갈 때 팀원들이 집중해서 접시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증기가 의식처럼 피어오르고 모든 표면에 내 지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 식당에 있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립스틱이 지워져 있었다. 어깨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몸을 곧게 펴고 풀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눈동자를 마주쳤다. CEO, 나는 속삭였다. 창업자, 소유주. 세 단어, 장식품도 방어막도 아닌 단순히 사실이었다. 그 무게가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 오래 머물렀다. 의심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그들의 얕은 시선 아래서 움츠러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돌아왔을 때 테이블은 변하지 않았다. 대화는 여행 계획과 결혼 선물 목록으로 옮겨갔지만 나는 달라졌다. 의자에 미끄러지듯 앉아 나프킨을 고쳐잡고 손을 무릎 위에 접었다. 미소는 남아있었지만 내면의 침묵은 변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저녁 식사는 의제 없는 이사회 회의처럼 지루하게 이어졌다. 광택나는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만 있을 뿐 반복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척했다. 모든 주제는 이솔다와 알덴을 중심으로 돌았다. 드레스, 장소, 시그니처 칵테일이 오이 민트인지 아니면 더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이솔다의 목소리는 과장된 우아함으로 업데이트를 전달하며 주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마다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두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덴이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얼마나 인맥이 넓은지 언급하기도 했다. 알덴은 공을 인정할 만하게 프로처럼 따라갔다. 그는 브랜드 시너지와 전략적 동맹 같은 말을 던지며 이미 그 방에서 그에게 붙여진 꼬리표를 벗기 위해 너무 열심히 중요하게 들리려고 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연극을 들었다. 내 포크는 무심코 움직이며 구운 비트 슬라이스를 접시 위를 밀어냈다. 이런 식의 저녁 식사에 몇 번이나 참석했는지 궁금해졌다. 다른 벽, 다른 얼굴, 같은 대본. 모두가 다음 초대장을 받기 위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클라린다가 물잔을 집어들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연습한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그거 말인데 당신이 준 그 토트백 썼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그 말이 우리 대화에 나를 연결시키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실용적이네요. 그녀가 계속했다. 청소용품을 넣어도 잘 버텼어요. 스크럽병 몇 개와 장갑도 넣었어요. 좋은 다용도 가방이에요. 목이 메었지만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 토트백에는 2년간 깨끗한 생활을 추구하며 선택한 모토가 인쇄되어 있었다. 낭비가 아니라 미래다. 이솔다가 내 표정을 포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통해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조미료처럼 조용함 속에 잔인함이 감춰져 있었다. 그 가방은 어머니날 선물이었다. 단순한 실용성이 아닌 정체성의 상징이었다. 내가 당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된 사람의 자부심을 느낀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클러린더는 그걸 청소용 가방으로 축소시켜버렸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엘레레나 길렐러너가 내 옆에 나타나 반짝이는 물 사진을 건넸다. 그녀는 조용한 우아함으로 움직였으며 머리를 단순한 트위스트로 묶은 머리카락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누구보다도 가까이 다가와 나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쇄해준 리더십 노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드럽게 따랐습니다. 엘레나는 두 번째 클린 라이프 지점을 열었을 때 고용한 첫 번째 여성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1년 동안 실직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보았다. 따뜻함으로 이끌지만 차분함으로 명령하는 능력. 그리고 그녀는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그녀의 속삭임은 단순히 감사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증거였다. 그녀가 걸어갈 때 나는 어깨를 펴고 앉았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자. 이셀라가 앞서 다트머스 친구라고 소개한 사람이 내 쪽을 바라보았다. 베노라, 맞죠? 무슨 일을 하세요? 내 입이 열리려 했지만 이솔다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비영리 재활용단체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손으로 가볍게 휘저으며. 커뮤니티 스타트업 같은 거죠? 절대 기업은 아니지만 귀엽죠. 죽어가는 불꽃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알덴은 팔을 교차하고 와인 잔을 바라보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저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내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길 바랐다. 전략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그 사업을 귀엽다고 했다. 곰팡이 침입으로 무너질 뻔한 건물을 구한 사업. 학교의 폐기물 비용을 40% 줄인 사업. 엘레나 같은 싱글 부모에게 깨끗한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 귀엽다. 거짓말이 아프지 않았다. 그들의 서사에 맞추기 위해 나를 실시간으로 지우고 다시 쓰는 지우개가 아팠다.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리넨 테이블클로스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옆면을 눌러 화면을 켰다. 알림이 떠 있었다. 내 TEDx 영상이 20만 뷰를 돌파했다.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밖의 공기는 시원해졌고 지붕 정원에서 키우는 계절 허브에서 로즈마리와 시트러스 향이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테라스의 가장자리로 걸어가며 다른 손님들의 부드러운 조명과 잔소리 같은 유리 잔소리를 지나갔다. 작은 올리브 나무 아래에 돌 벤치가 있었다. 앉아 엄지손가락을 영상 위에 떠있게 했다. 한순간 영상을 지우려고 생각했다. 머릿속의 옛 목소리가 청소년 시절 저녁 식사와 학부모 회의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 이제 더 안정적이고 매년 더 커지는 목소리가 다른 말을 했다. 그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잘못된 라벨을 붙이든 웃든 축소하든 상관없다. 나는 영상을 한 번 터치하고 내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대화는 3년 전 취소된 행사 후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무시받는 일의 존엄성에 대해
우리가 가치를 직책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더러운 일들이 가장 깨끗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90초 동안 정확히 지켜봤다. 그리고 전화를 잠갔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를 거야 라고 속삭였다. 분노나 복수가 아닌 진실로.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 공기가 변해 있었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죠. 누군가가 방을 떠났을 때 아무도 그 변화를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요. 의자가 살짝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너무 오래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접시들은 이미 치워져 있었다. 다음으로 메인 코스가 나왔는데 허브로 향을 낸 렌틸콩 위에 구운 할리버디 놓여 있었고 양파 소스로 코팅된 글레이즈가 위에 뿌려져 있었다. 내 주방에서 6주 동안 테스트한 요리였다. 여기 있는 누구도 내가 그런 디테일을 승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다. 이솔다의 포크가 공중에 떠 있었고 그녀의 코가 찡그려졌다. 양파는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옆 테이블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했다. 알덴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문제가 있나요? 발효된 소스를 사용했어요. 내가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이 말했다. 48시간 동안 생재료를 우려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이라면 다른 걸 준비할게요. 웨이터 제시카가 잠시 얼어붙은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솔다는 이미 당황해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빠르게 말하며 접시를 한 인치 앞으로 밀었다. 내가 처리할게요. 알덴은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아직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는 나를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다. 이솔다는 강제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았다. 클러린더는 10분 만에 세 번째로 팔찌를 고쳐맸다. 아직도 그 작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 이솔다가 손수건으로 입꼬리를 닦으며 물었다. 아니면 위생이 내 길은 아니라고 결심했나? 그 말은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취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그 단어를 말할 때 마치 손톱 밑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처럼 들렸다. 나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우리는 단순히 운영하는 게 아니라 확장 중이에요. 이번 분기에 3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하나는 시의회와 다른 하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와요. 이솔다는 머리를 기울였다. 어이, 봐라. 클라린다가 부드러운 웃음으로 끼어들었다. 바쁘게 지내는 건 좋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내려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40대 후반, 네이비 정장, 결혼 반지가 달아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자신감 있지만 침범적이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그는 그룹을 향해 말했다. 직원들에게 칭찬을 전하고 싶었어요.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 공기의 향기, 조명이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 모든 것이 정말 세심해요. 이런 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분위기가 당신 스타일 같아요. 여기 콘셉트에 참여하신 분인가요? 누군가 말을 끊기 전에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누가 이걸 기획했든 정말 훌륭해요. 의도적이에요. 존중이 느껴져요. 그가 걸어가는 동안 알덴이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그런 말 자주 듣죠? 충분히 듣지 못해요. 내가 말했다. 그 후 대화는 느려졌다. 이셀라도 기세를 잃었다. 클라린다는 와인에 집중하며 잔의 줄기를 돌리며 시간을 되갚는 듯 했다. 웬델은 전화에 빠져 있었을 거야.
아마 시장 알림을 확인하거나 10년 전 자신의 회사 보도자료를 다시 읽고 있었을 거야. 나는 뒤로 기대며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 위의 샹들리에, 테네시 농장 경매에서 구한 재활용 목재 기둥. 내 팀이 각 코스 속도에 맞춰 맞춤 선곡한 음악. 음향과 친밀감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2번이나 재설계된 공간 계획.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말로. 그들은 내 공간에 들어서며 그저 그들의 기획된 저녁을 위한 배경, 그저 또 다른 레스토랑, 이솔다의 이미지를 찍어내기 위한 또 다른 럭셔리 공간으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은 나를 외치고 있었다. 제 결정, 제 땀, 제 비전.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제 손가락이 접시 가장자리를 스치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은 이미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말이죠. 긴장이 충분히 높아져 모두가 느낄 수 있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디저트가 다가오는데도 메뉴를 짚지 않은 채 앉아있던 공간이었다. 손님들이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하는 걸 눈치챘다. 클러린더는 지휘자가 조화를 잃은 오케스트라를 구하려는 듯 분위기를 되찾으려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너무 밝게 웃었다. 꽃집과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솔다, 기솔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결혼식은 첫 시도에서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녀의 눈이 나를 향해 잠깐 머물렀다. 목표를 확인한 듯 했다. 온도가 살짝 변했다. 심지어 숟가락을 입에 대던 노인이 잠시 멈췄다. 나는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줄기가 린넨에 닿도록 했다. 잘못된 선택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 작은 숨을 삼켰다. 아마 말러리일 것이다. 이솔다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옮겼다. 알데는 다른 사람이 주제를 바꿔주길 바라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클라린다는 미소를 굳히며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물을 잡으며 말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알데는 이셀라에게 지나치게 다듬어진 매력으로 돌아섰다. 오늘 밤 이곳은 정말 완벽해요. 고급스럽고 세련되었지만 여전히 현실감 있어요. 알죠? 정확히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지속 가능하지만 학교 식당 같지 않아요. 우아하지만 마음도 있죠? 우리는 생분해성 슬레이트 용기를 구하기 위해 1년을 보냈어요. 라고 말하며 말을 흐렸다. 이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가들이 책임지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알데는 포크를 접시에 부딪히며 웃었다. 쓰레기를 실어 나르던 시절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정말 놀랍죠?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늙은이가 덧붙였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적어도 그녀는 이제 쓰레기 분류는 안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내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맞아요. 내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분류하지 않아. 이제 그 시스템은 내 거야. 클라린다가 손수건에 기침을 했다. 알덴의 미소가 흔들렸다. 이솔다는 장이 뛰는 순간을 느끼고는 자신을 진정시키며 뒤로 기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사람들은 성공이 직선으로 온다고 상상하죠.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더러운 손을 쓴 사람들이 너희가 서 있는 기반을 쌓았다는 걸 잊지 마. 나는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얼굴들은 얼어붙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이 레스토랑, 재료, 공기질 시스템, 너희가 칭찬하는 직원들을 훈련시킨 셰프. 그 선택들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내 선택이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곳에 체크를 누가 서명하는지 궁금해한다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명확히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클라린다의 손이 와인잔을 잡으려다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제 마지막 말 이후의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클라린다의 손은 와인잔을 잡으려다 멈췄다가 살짝 떨리며 무릎으로 돌아갔다. 나는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침묵이 더 좋았다. 그 침묵은 그들이 결코 드러내지 않는 생각에 빠져들게 했다. 알덴은 웃으려 했지만 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나왔다. 이곳은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네요. 그는 잔을 들어 마치 그걸로 테이블을 리셋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 이솔다는 클라린다 쪽으로 몸을 기울여 너무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녀의 자세는 경직되어 있었다. 황금 같은 아이의 편안한 자세는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곧게 앉아 어깨를 뻣뻣하게 세우고 내 움직임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제시카, 우리 주방장, 접시를 치우러 돌아왔다. 내 접시를 가져가며 내 시선을 마주치고 미묘한 고개를 끄덕였다. 존중스럽고 조용했다. 우리는 모두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클라린다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했다. 장식이 정말 놀랍네요. 그녀가 말했다. 세련된데도 차가운 느낌이 없어요. 이 공간을 디자인한 사람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죠. 내가 차분히 대답했다. 저녁 내내 배경에 머물러 있던 웬델이 갑자기 휴대폰에서 눈을 들어 올렸다. 주인을 만나고 싶네요. 그가 말했다. 우리 축하 인사를 전해주세요. 이런 균형을 갖춘 곳은 드물어요. 이솔다가 기운을 차렸다. 네,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해요. 손편지도 좋겠네요. 다시 초대받도록 확인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당신은 밤새도록 감사 인사를 했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 스며들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클라린다의 미소가 촛불이 꺼지기 직전처럼 흔들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좁혀지며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니, 이해를 거부하려 했다. 웬델은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제시카가 마지막 코스용 와인을 가져와 내 앞에 잔을 먼저 놓았다. 메노라, 당신의 예약분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덴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미스 베노라, 그가 반복했다. 당연히요. 제시카가 밝게 말했다. 표면 아래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의식하지 못했거나 완벽히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알덴이 나를 쏘아보았다. 너는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몇 년 전에 당신의 팀에 연락을 시도했었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건강한 생활. 투자 전략을 제안하려고 했어? 답장이 없었어. 정말요? 내가 간단히 말했다. 아,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바 근처에 문이 열리고 레오나가 들어왔다.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는 헤드트에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권력과 진주 귀걸이, 그녀는 네이비색 래퍼 코트, 목에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허락을 구하지 않는 자신감을 지닌 채 걸어왔다. 그녀는 우리 테이블로 직진해 내 옆에 멈췄다. 오늘 저녁에 식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깨진 줄로 가득 찬 방에서 바이올린이 울리는 듯한 긴장감을 뚫고 나왔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여성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이솔드는 깜빡였다. 클러린더는 머리를 기울이며 목이 조여졌다. 레오나, 리오너, 나는 살짝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셨군요. 정말 멋져요. 그녀는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분이 가족이라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거예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옆 테이블의 투자자들은 이 대화의 일부를 엿듣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시카가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디저트 메뉴를 들고 왔다. 그녀는 먼저 내게 하나를 건넸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뒤로 기대어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웬델은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클라린다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솔다는 얼굴이 붉어졌고 너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알덴은 이제 빈잔의 줄기 부분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동정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내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클라린다의 손은 와인잔 위에서 떠 있었고 한 모금을 마실지 아니면 잔의 줄기 뒤로 사라질지 망설이는 듯 했다. 코스 사이를 가볍게 춤추던 대화의 소리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모두의 긴장감뿐이었다. 그들은 방금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이 어긋나버린 것을 보지 않은 척 행동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알덴은 방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목을 가다듬었다. 이솔다는 물잔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마치 그곳에 답이 있는 것처럼.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몇 분 전 내가 던진 말들은 여전히 대답 없이 도전받지 않은 채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단순히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대본이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말하고 있었다. 그때 오른쪽 테이블에서 깊은 녹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일어섰다. 그녀는 50대 초반쯤으로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자세를 바로잡게 만드는 차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호스트 데스크 근처에 서 있던 마커스에게 다가갔고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테이블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밤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포크가 공중에서 멈췄다. 웬델은 눈을 깜빡이며 올려다봤다. 이사는 눈에 띄게 경직되었다. 마커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베노라 부인은 오늘 밤 조용히 식사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는 차분히 대답한 후 머리를 살짝 기울여 나를 향해 시선을 보냈다. 그 여자는 그의 시선을 따라 나를 바라보며 미묘한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그녀는 말한 후 다른 말 없이 자리에 돌아갔다. 클라린다, 클러린더는 이솔다, 기솔더, 내게 몸을 기울였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연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환영한 순간이 찾아왔다. 잠깐 말레리의 아들 엘리라고 생각되는 기술에 능통한 사촌이 말했다. 그는 저녁 내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었다. 당신을 전에 본 적 있어요? 그 TED 강연에서 존엄성과 노동에 대해 말한 분이죠. 그는 화면을 터치했고 몇 초 후 디저트 스테이션 위의 벽걸이 모니터가 빛났다. 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 무대 조명으로 밝혀진 얼굴이었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나는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위생, 호스피탈리티, 돌봄 노동이 사회의 기반이 아니라 부스러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엘레나처럼 걸레통과 체크리스트 뒤에서 삶을 재건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왼쪽 끝 테이블에서 느린 박수가 터져나왔다. 또 하나, 곧 부드러운 박수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천둥 같은 소리도 연기 같은 소리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걸 알고 어색하게 따라잡으려는 듯한 진심 어린 박수였다. 레오나는 이 모든 사이에서 내 옆에 빈 의자에 슬며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어요. 나는 이솔다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녀는 의자에 굳게 앉아 있었고 자세나 분장으로 가릴 수 없는 홍조가 뺨에 번져 있었다. 이걸 숨겨왔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가 거의 갈라질 듯 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아니요. 라고 말했다. 당신이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클라린다가 다시 목을 가다듬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웬델은 테이블에서 살짝 뒤로 물러났고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와인이 아니었다. 오늘 밤은 아니었다. 나는 명확. 함을 원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증명하러 온 게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들에게가 아니라 방에 말했다.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걸 그만뒀어.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알았다. 박수는 사라졌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의 식당이 아니었다. 내 것이었다. 항상 그랬다. 클라린다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 긴장된 철사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이곳이 당신의 곳인가요? 모든 것이 그녀의 눈은 벽, 직원들, 심지어 접시까지 스캔했다. 마치 그녀가 낯선 곳에 앉아 편안함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쳤다. 네, 항상 그랬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유리처럼 누군가가 너무 세게 눌러 깨뜨릴 때까지 기다리는 듯 했다. 식당 반대편에서 들리는 접시의 부드러운 부딪히는 소리조차도 둔하게 들렸다. 샹들리에에서 흘러내리는 빛이 테이블을 따뜻하게 했지만 아무도 음료를 잡지 않았다. 나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나를 따라갔다. 이게 내 거냐고 물었지, 라고 말했다. 클라린다에게 직접 말한 건 아니었다. 테이블 전체에게 말했다. 네, 맞다. 하지만 타이틀이나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이것은 아무도 보지 않은 밤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새벽 3시에 베이커리를 나와 손이 거칠고 등이 아픈 채로 준비 주방으로 직행해 저처럼 여성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솔다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건 자선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임대료가 밀리고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된 상태에서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많은 실패를 겪으며 모은 것이었어요. 웬델은 말을 끊으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인상적이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모두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일 만큼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알덴이 나프킨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솔다의 손은 무릎 위에 꽉 쥐어져 있었다. 바 뒤의 화면, 보통 스포츠나 배경 영상에 사용되는 곳은 다시 빛을 발했다. TEDx 클립은 이전에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재생되었다. 내가 신호를 준 것은 아니었지만 방이 그 상기함이 필요로 했다. 내 녹음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세상은 유리타워에 앉은 CEO가 더 필요하지 않아. 세상은 안팎을 청소하려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 박수가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차 안정되었다. 옆 테이블의 한 커플이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쳤다. 방 건너편의 한 남자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마커스조차 평소와 달리 주방문 근처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제 가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클라린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들을 다시 정리하는 듯했고 그중 어떤 조각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솔다는 마침내 말을 꺼내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밤 내내 여기서 앉아서 우리를 작게 느끼게 하려고 기다렸어.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앉아서 Maybe just once you'd see me. 하지만 당신은 안 받고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턱을 꽉 다물었다. 나는 테이블에서 물러섰다. 레오나는 이미 일어나 근처에 서서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것이 없었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서두르지 않고 화를 내며 떠나지 않고 그냥 끝났을 뿐이었다. 다음 회의에서 만나요. 베노라 양. 레오나가 내 팔꿈치를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다. 승인을 구하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인정일 뿐이었다. 지금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체크를 보낼게요. 불빛이 어두워졌다. 대부분의 접시가 사라졌다. 음악은 이제 속삭임처럼 들렸다. 손님들은 조용히 빠져나갔고 와인 자국이 남은 잔과 손대지 않은 디저트가 남아 있었다. 가족이 한때 왕족처럼 모여 앉았던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빈 의자와 접힌 나프킨만 남아 있었다. 나는 잔에 남은 와인을 휘저으며 파문이 작은 원을 그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복도에서 목소리의 메아리가 들려왔다. 클라린다와 웬델, 그들의 속삭이는 논쟁은 거리의 거리로 해 희미했지만 톤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지금도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다. 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내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속삭였다. 직원들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고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바뀐 후 무대를 재설정하는 무대 직원들처럼 움직였다. 식기 소리는 이제 리듬을 타고 있었고 승인이나 주목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솔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 눈빛 교환도 마지막 일침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서서 핸드백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걸어나갔다. 알덴은 표정 없이 따라갔고 내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레오나는 내 맞은편에 잠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존재감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들이 나타나지 않을 부분이 시작된다. 침묵이에요.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명확함에 감사했다.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잡은 후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은 말 이상의 것을 했어요. 당신은 이야기를 바꿨어요. 클라린다도 얼마 후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내 너머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턱을 위로 치켜들고 바람이 불지 않는 듯 팔을 교차시켜서 걸었다. 한 번의 시선도 한마디도 없이 그냥 떠났다. 나는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몇 분 후 엘레레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앞치마를 느슨하게 걸치고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번들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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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들나는 그것을 접어 클러치에 넣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조금 더 앉아 있었다. 어떤 것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서였다. 그 밤을 되새겼다. 공격이나 모욕이 아니라 변화의 순간들을. 알덴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뒤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을. 박수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의 눈동자의 흔들림. 클라린다의 눈 깜빡임. 레오나가 내 이름을 주저없이 사용했을 때 그 기억에는 기쁨도 승리의 감정도 없었다. 그들을 이기려는 게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이해하는데 너무 큰 대가가 필요해. 그리고 아마 그들은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 레스토랑을 손님처럼 걸어 다녔다. 주인처럼이 아니라. 내가 디자인한 호스트 데스크의 목재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중앙 테이블 위에서 현지에서 제작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서 얻은 맞춤형 조명 장치를 멈춰서 바라보았다.
이건 선언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수년간의 선택이었다. 직원들이 일을 마무리하는 집 뒤쪽으로 걸어갔다. 마커스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식당으로 돌아가 어두워지고 조용해진 공간을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내일 오전 11시에 점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틀이 지났고 침묵은 어떤 저녁 축배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 아침에 내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클라린다의 문자도, 웬델의 음성 메시지도, 이솔다의 죄책감 가득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방 카운터에 앉아 차가워지는 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날 밤의 클립, 세계가 잊고 있던 TEDx 강연, 편리한 때까지만 잊혀졌던 그 영상이 돌고 있었다. 누군가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에 업로드했고 제목은 그녀는 쓰레기만 치운 게 아니었다였다. 나는 태그되지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알았다. 발가벗은 채 로브를 걸친 채 앉아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내가 복수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워진 느낌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때로는 댐이 무너져도 물이 넘치지 않는다. 그냥 흘러나갈 뿐이다. 그날 오후 늦게 친구가 링크를 전송해왔다. 이솔다의 이름이 내슈빌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트렌딩 중이었다. 속삭. 이는 게시물은 그녀의 약혼자의 회사가 다른 지속가능성 그룹과의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해 상충을 이유로. 캡션은 잔인했다. 결혼의 종소리에서 사업의 지옥으로. 그날 아침 알덴이 문자를 보냈다. 인사도 맥락도 없었다. 너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오해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게 뭐가 있었을까? 그가 웃을 때, 함께 웃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오해는 굴욕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 정오가 되자 알덴이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나를 언팔로우했다는 걸 알아챘다. 클릭하고 잠시 쳐다보다가 앱을 닫았다. 클라린다에게 건넨 토트백이 청소용품용으로 무시당했던 그 가방이 써마우 신문 기사 특집에 등장했다. 기자는 그 위에 인쇄된 문구를 발견하고 이를 무시된 운동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묘사한 기사를 썼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미래다. 기사는 저녁 식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애틀랜타의 젊은 디자이너가 추상적인 스케치와 함께 그 문구를 인용한 티셔츠와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했다. 여성들이 앞치마와 실험복을 입은 그림 아래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드디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클라린다가 오후 4시 30분경에 전화했다. 번호를 즉시 알아차리고 한 번, 2번 울리도록 두었다가 받았다. 베노라,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다. 당신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잘했어.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어머니, 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숨을 쉬는 소리뿐이었다.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다. 안녕이라는 말도 침묵을 채우는 시간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일어나 블레이저를 입은 후 사무실로 향했다. 저녁이 되기 전 레오나가 이메일을 보냈다. 청결한 생활이 재창조의 여성 특집호에 소개될 예정이었다. 헤드라인은 짧고 강렬했다. 쓰레기에서 승리로. 그녀는 메시지를 단 한 줄로 마무리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2날 동안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드디어 숨을 내쉬었다. 박수는 없었고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듣지 못했던 작은 목소리가 현실적인 말을 속삭였다. 너는 이미 그들을 넘어 살아왔다. 저녁 식사 후 3일이 지났다. 사무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제 더 내 것 같았다.
밤새 뭔가 거대한 것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로비는 조용했다. 직원들은 차분한 효율성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고개 숙임이나 부드러운 미소는 내가 박수를 받지 않아도 여기 속해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그 아침 클린 라이프 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아침 인사인 제메스 비노러라는 목소리가 몇 번 들렸다. 지나치게 포멀하지 않고 진심 어린 인사였다. 지난 일에 대한 큰 언급은 없었고 그게 완벽했다. 첫 시간은 미디어 요청, 브랜드 파트너십 제안, 세 개의 지역 학교에서 멘토링 협력을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는 데 보냈다. 재발견의 여성 특집 기사는 이미 레이아웃을 위해 편집 중이었다. 온실 안에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물주는 내 사진이 조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담겨 있었다.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누군가가 보고 싶어 했던 내 모습이었다. 이제 세상이 그 모습을 따라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오 무렵, 에다니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비즈니스 캐주얼 카키 바지에 불편해 보이는 모습으로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 분명히 손에 뭔가를 들고 싶어서 산 것 같았다. 잠깐 시간 있나요? 그는 문가에 서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내 사무실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방문객을 위압하는 큰 책상이 아니라. 에다는 어릴 적처럼 팔을 무릎에 올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마지막 쿠키를 훔쳤지만 고백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했어. 그가 말했다. 내가 학교를 그만뒀을 때도, 아빠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도, 내가 그냥 까다로운 줄 알았어. 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기억보다 더 단단한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밤에 너를 봤어. 너는 연기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단단했어. 항상 그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걸 넝커본 사람이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왜 지금이야, 에단. 그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잘못된 선택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너는 아니었어. 그건 존중받을 만한 일이야. 우리는 포옹하지 않았다. 우리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말로 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서 부드러워졌다. 모든 것이 고쳐질 수는 없지만 인정될 수는 있다. 그날 오후 클러린더가 브런치에 초대했다. 메시지였지 전화는 아니었다. 중립적인 장소라고 했다. 그 말이 거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래도 나는 갔다. 우리는 동나슈빌의 조용한 비스트로에서 만났다. 재활용 목재 테이블과 수프처럼 보이는 아티장 티가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진주 목걸이와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어 노력 없이 우아함을 드러내려 했다. 나는 청바지와 블레이저를 입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하지만 우아하게 했어요. 나는 나프킨을 반으로 접었다. 당신의 칭찬이 필요 없게 된 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녀는 깜빡였지만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는 거의 존중스러운 것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한때 서로를 참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두 여자. 이제 우리는 같은 정원에 서 있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 두 조각상처럼 단순히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있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중학교 7학년 때 그 글쓰기 상을 받았을 때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과거를 다시 쓰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자랑스러워해도 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평해. 나는 컵을 밀어냈다. 당신은 내 어머니지만 내 인생을 서술할 권리는 없어. 클라린다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사과 대신 작은, 거의 주저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이 돌아왔다. 밖에서는 해가 드디어 구름을 밀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일어섰지만 서로를 안으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내가 걸어갈 때 승리의 감정은 없었다. 깨진 느낌도 없었다. 그냥 나 자신일 뿐이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노크할 거야. 바질이 향기가 먼저 나를 맞이했다. 깨끗하고 신선한 향기, 새로운 시작의 약속 같았다. 깨끗한 생활 테스트 키친 위의 온실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햇살이 천창을 통해 스며들어 산책로의 부드러운 녹색 그림자를 드리웠다. 허브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민트, 오레가노, 타임이 잎사귀에 손끝이 스쳤다. 모두 번영하고 모두 돌보아지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준비 작업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끔 웃음이 터져나왔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놀리며 누군가는 음정을 맞추지 못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비스 전 주방의 소리는 항상 긴장감을 품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접한 이벤트 공간에는 월간 멘토링 브런치를 위해 긴 수제 목재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여성들은 연령과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아직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형제자매나 자신의 자녀를 돌보며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휴대폰이 아닌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중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망하는 듯 했습니다. Q&A 시간에 19세 정도 되는 젊은 여성 한 명이 수줍게 손을 들었습니다.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제가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은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공감을 담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제 초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바닥을 닦으며 야간 수업비를 내기 위해 동전을 세고 가족성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지만 그 특혜를 원하지 않아 가명으로 장학금을 신청했던 일들. 저는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로맨틱하게 미화하는 그런 실패가 아니라 진짜 실패, 가슴을 찢는 실패, 침묵의 실패,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해. 진정한 실패, 가슴을 찢는 침묵의 실패,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어쨌든 세션이 끝날 무렵 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아이패드를 건넸다. 방금 공개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화면에는 UN의 국제 지속 가능성 캠페인 배너가 있었고 대문자로 폐기물이 아닌 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우리가 한때 커뮤니티 청소 행사용으로 인쇄한 토트백 사진이 있었고 이제 그 사진이 캠페인 중심 시각 자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레오나가 이미 문자로 이제 당신은 글로벌 대사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단 하나의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 직원들이 저녁 준비를 시작할 때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옆 작은 코르크 보드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포스트잇과 할 일 목록 사이에 꽃집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장 오래된 결혼식에 꽃을 보냈습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카드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식탁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기대하지 않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 라인을 내려다보는 유리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제가 본 사람들은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참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멘토링을 시작한 젊은 소녀가 문 앞에 서서 두 손에 접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렸어요. 그녀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요. 종이 안에는 셰프 복장을 입은 여성이 한 손에 지구본을 다른 손에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한 번 깜빡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그림을 캠페인 배너 옆에 바로 붙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카운터 위에 황금빛을 뿌릴 때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준비 라인 건너편에 빈 의자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초창기 시절에 앉곤 했던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며 이 일의 가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다음 테이블을 준비해. 이건 끝났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을 강제로 바라보게 할 때까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조차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교훈,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거다. 당신은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테이블에 앉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묻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자리를 내줄 의무도 없습니다. 저는 수년간 저의 침묵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깨달지 못한 것은 그들의 침묵이 제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들의 두려움의 증거였을 뿐입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질문 없이 건설한 여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자마자 저는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거나 당신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거나 당신의 꿈이 너무 작다고 들었거나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길 바랍니다. 박수 없이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가족이 원하는 당신이 되는 사이에서 선을 그어야 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그 선을 찾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또는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위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어딘가에서 이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